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개정안, 이 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설특검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송석전 의원님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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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라고. 그러면 송석준 의원,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자, 먼저 이 상설특검 개정안, 어떤 내용을 개정하는 건지 그 핵심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여당 추천목 2명을 배제하는, 제외하는 내용이 이번에 개정안에 담겼다고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포인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쨌든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한 명씩 해서 3명이 구성이 되고요. 네.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섭단체 제1당과 2당이 2명씩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원내 교섭단체 1당인 민주당이 2명, 원내 교섭단체 2당인 국민의힘이 2명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하고 일당인 민주당이 2석, 그리고 의석수대로 한 명씩 해서 총 4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지금 이거를 상설특검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겠다는 것이죠. 저 방금 그래픽에서 보셨다시피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7명 중에 과반수를 얻으려면 4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4표를 원래는 여당 2, 야당 2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4명 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비교섭단체에게 2자리를 준다는 명목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후보를 뽑으려면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머지 법조 3년 중에서 2표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검이 합의가 되기 때문에 특검 후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추천이 될 텐데 이제 지금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을 하면은 저 법조 3년, 그러니까 대법원을 대표하는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를 대신해서 온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이 3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들러리가 되는 거죠. 야당 4명이 그냥 합의를 하면은 특검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내 마음대로 특검을 하겠다, 답정너식 특검을 하겠다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계속 반복해서 추진해 왔었죠.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이 상설특검 개정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특검 절차를 진행하거나 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게 타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한계는 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라든가 또는 최상병 관련 사건에 관련해 갖고 여당이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그 방법을 좀 제시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특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본인들의 안을 내셔야죠. 자, 민주당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특검 하기 싫으면 싫다고 선언을 해라, 아니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안을 갖고 와라, 대안을 제시해봐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상설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다른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을 하더라도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상설 특검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이야말로 이탈표 8표 없이 그냥 이거를 막을 수는 있고 또 통과되더라도 이 거부권 행사가 있고 하지만 상설 특검은 대안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은 하지만 그건 국회 규칙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지 법률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송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원래 특검 법에 보면 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게 된 건데 그 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그다음에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국회에서 이제 상설 특검 법안을 내는 거거든요. 안을 내는 거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정안을 바꾸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미 특검안이 나와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내놓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규칙을 개정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상설 김용민 의원이 낸 상설 요구안에 보면 특검 요구안에 보면 이게 그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세관 공무원 수사 무마 의혹 이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됐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조모 씨가 대통령실 한번 근무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국회 동행 명령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고발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취재도 안 맞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사실 여론전뿐이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설 특검 야당이 밀어붙여갖고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여당, 국민의힘 12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 전에 그래픽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부분하고 정무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네. 저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법적 대응을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 저 국회 규칙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정당도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 또 평등권 침해 같은 건 다툴 수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아마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른바 저 언론에서 말하는 12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에 대해서 계속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아마 여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가면서 그 변화와 쇄신에 관해서 약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귀국하신 이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더 가속화해서 정치적인 그 명분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